함께 길을 걸을 때 한 분이 어떻게 하면 부부로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사이인가요?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부부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며 또한 자손이 번성하는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부부란 무촌이라고 하죠. 촌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땐 그야말로 힘든 사이가 됩니다. 사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속담처럼 너무 잘 갖추어 잘 살 것 같은 부부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만 아주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부부는 결혼해서 함께 살아봐야 배우자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산 부부도 한순간의 실망으로 인해 남남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부부 사이에 적용을 하지 못해서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에 제가 언급한 내용에 각자 한번 적용시키면 좋아질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요. 토마스 게리가 쓴 부부학교란 책을 참고 문헌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 저는 다음의 5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 차이가 서로 다르듯이 부부란 서로 다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거나 쇼핑센터를 걸을 때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보통 여자분들은 핸드백을 들고 있지만 남자들은 휴대폰만 달랑 손에 들고 있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핸드백 속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넣고 다니는 반면에 남자는 꼭 필요한 휴대폰과 카드를 넣은 지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요. 어떤 여성분들도 간단하게 휴대폰만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을 관찰해보면 크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 여자와 남자, 나와 배우자가 서로 다름을 깨닫게 된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란 격언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뜻으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윈윈 상태를 이루리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의 아내가 나를 이해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서로 요구해야 할 상황이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가 막혔을 때 아내는 하수도가 막혔어요 라는 말보다 정확하게 욕실의 하수구가 막혔으니 하수구를 점검해줘요 라고 해야 합니다. 남편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 있어서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다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으니 위로만 해줘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충고를 하려던 남편은 위로만 할 것입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부부에 대한 공식을 얘기했는데요. X+Y는 Z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해요.
X는 배우자이고 Y는 본인인데 X인자는 변하지 않으며 Y가 변함에 따라서 Z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내이거나 남편일 경우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이 변화하거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때 결혼생활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하거나 성장이 될 때 배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부생활과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넷째는 배우자의 장점 찾기입니다. 연애 시절에 나를 감동시켰던 나의 배우자에 대한 장점들은 결혼과 함께 단점 파헤치기로 변해버린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단점을 자꾸만 지적하고 그것을 상기시킨다면 이 부분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장점들이 단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하나씩 상기시켜서 부부관계에 좋은 비료와 양념으로 첨가시켜 보세요. 소홀했던 관계가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가수 하춘아가 불렀던 잘했군 잘했어라는 예전 유행가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큰 사고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부인을 한 인터뷰에서 1년 동안 시각이 바뀐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겠어요. 화장실의 변기 의자가 올려진 것을 보면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살 때 장점을 찾아주고 그 부분을 부부의 관계에 덧붙여 단단한 버팀목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째는 인정하고 감사한 것 표현하기입니다.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감사로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당신이 차를 세차해서 그런지 차가 새 차가 되었네요. 당신의 손은 매직손. 감사해요. 당신이 쓰레기를 버려주니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드네요. 정말 고마워요.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로 평생 함께할 좋은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다시 정리하자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5가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것, 분명한 의사소통, 자신의 변화, 배우자의 장점 찾기, 배우자를 인정하고 감사한 것 표현하기로 5가지를 살펴봤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앞에서 언급한 게리 토마스의 부부학교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권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하시는 것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